여러분 반갑습니다. 청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무실에 좀 늦게 나왔다가 카페에 글을 남기고 사실은 바로 들어가서 내일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냥 영상까지 다 찍고 집에 가려고 어, 자정이 다 돼서야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말이 어눌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목요일날 미국 시장은 매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파월의 발표 이후에 굉장히 뜨거웠죠. 그냥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은 메타의 20% 가까운 상승과 더불어서 테슬라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 속에서 좀 끝이 났었는데 사실 장 막판에 좀 살짝 밀리면서 끝난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은 장전 나스닥 선물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요일 장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애플도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권을 보여주었었는데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봤을 때는 아마존은 시간에보다 좀 더 밀려 있는 모습이고 테슬라는 또 반등을 해 있고 애플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3%까지 장중에 올라갔던 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미국도 변동성이 좀 컸겠구나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시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시장이 우리 개인들의 생각처럼 조정을 잘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또 하락폭이 좀 깊어 보이지만은 이제 특별한 악재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앨런과 파월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이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밀리는 게 추가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개인들을 더 유혹을 해야 그들도 물량을 팔아먹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다 보다 보면은 이 영상 촬영 시간 자체가 30분으로 되겠습니까? 1시간, 2시간을 말을 해도 풀 내용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아무튼 시장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의치는 않고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괜히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조정보다는 오히려 주도 업종, 주도 테마에서 더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AI, 로봇, STO 그리고 2차 전지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업종들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불황입니다. 불황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추후에 이 자신의 사업 영역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지금 또 돈을 잘 버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더더욱 더 성장주가 귀한 시점에 더 큰 성장을 부각받으면서 나홀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거 여러분들 2008년 18년도에 KMW, 오일솔루션 등 5G 종목군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굉장한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KMW도 10배, 15배 이렇게 올라가고 오일솔루션도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에 들어가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지켜 올리는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섹터가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증시에서 충분히 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고 싶네요. 자,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면 애플은 다행히 마이너스권에서 좀 돌려 세우면서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장중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을 올라왔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 이 밀린 거는 이제 전적으로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힘들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날 국내 증시 하락 출발 이후에 뭐 빠르게 좀 낙폭을 축소한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네 상승 마감을 해줬고, 코스닥도 전일 고점을 넘기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아래에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펴놨는데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강력한 매물대의 자리를 지금 코스닥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겠죠.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기론, 그 다음에 이 시세의 이 흐름이 이제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예를 들면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치죠. 하나의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고 이 밑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파동이 나오면, 이 파동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센 뭐 1.25배라든지 1.32%라든지 그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뭐 0.25%, 0.38 그렇게 된다면 8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어찌됐든 찍어주는 게 이 파동론에 의해서는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였을 때 뭐 옆으로 기는 모습 혹은 조정폭이 깊게 나오지만은 다시 올라오는 오파동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좀 희망을 가져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하락을 했을 때 바닥에서 33일간 반등파를 만들었고, 정확히 33일 동안 조정파를 거친 이후에 현재 23거래일 동안 반등이 좀 나온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차트에서 캡처가 좀 안 된 부분이지만은 23일입니다. 정확히 바닥을 찍고 23거래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대략 30거래일 정도, 즉 플러스 3거래일은 이제 관망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 남은 7일 동안은 어찌됐든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올라오고자 하는 힘이 많을 그런 상승 우위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수를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뭐 RSI 지표라든지 그 외 수많은 보조 지표들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과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이 공포지수 또한 80을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과열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면,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과매도 구간에서 나오는 하락의 강도가 훨씬 세죠. 마지막 하락 파동이 이 과매도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이 두 방이 강력합니다. 떨어져서 이 두 방이 강력하고요. 떨어져서 이 5거래일 하락이 강력했던 거고, 처음 나온 이 과열권에서 나오는 과열의 마지막 슈팅 두 번, 그러니까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수가 한두 번 더 급등하면 그때는 조심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과열에 맞게 슈팅이 나오는 게 맞겠죠. 작년 시장의 공포는 2023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덧 주가는 정지 3개월 박스권을 4개월 만에 돌파해주면서 21년부터 시작된 하락 장세 속 처음으로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두 달의 2월 달에 만들어 내주었습니다. 오타가 많네요. 18개월의 하락장이 뚫리는 2월 달이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락해도 웬만큼 블랙스완이 아니면 쉽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다는 뭐 그런 시장의 합의가 일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올해 첫 FOMC에서 연준은 지난번 0.5%로 그리고 이번에 0.25%로 인상폭이 줄어든 가운데, 앨런과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촉매가 되어 목요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힘을 받아 국내 증시도 목요일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거기에 더해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추가적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던 시장 유동성도 12월 기준보다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돌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쁠 건 없어 보인다가 제 개인적인 시황입니다. 지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보조지표로 보나 과열 구간이며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심리가 강한데, 이번은 이상하게만큼 좀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주말 사이 뭐 중국의 이제 풍선 이슈도 있죠.
풍선으로 미국을 정탐하고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토니 블링컨 방중을 안 하겠다 뭐 연기하겠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다 그냥 스쳐가는 제로 정도, 시장을 잠시 눌러줄 수는 있으나 추세를 바꿀 뭐 악재는 아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심리와 반대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 구간은 지수에서 보면 최대 매물대이며 이 구간을 넘지 못할 것 같은 심리가 강한데, 내가 메이저라면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고로 저는 현재의 지수 구간이 뚫리고 나면 시장에서 환호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면서 좋은 소리가 들릴 때 조정이 시작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이제 시장에서 조심해야 되고 비중을 확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매매는 계속 할 텐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수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33, 상승 33, 현 상승 23%, 즉 30 구간 앞으로 7일 정도 흐름까지 하락해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후부터는 극도로 조심할 예정입니다. 주기로 일단은 나타내 보죠. 시장은 1월 초 대형주 장세에서 2월 들어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로 인해 중소형주에서 수익률 게임이 붙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듯하며 현재 중심 테마의 순환 매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매번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큰 물줄기와 돈의 길목을 알고 지키며 기다리는 매매가 중요해 보이죠. 섹터는 2차전지 그리고 임용 섹터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업종도 여전히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IT, 시크니컬 섹터는 예전만 못하고 친환경도 예전만 못하죠. 즉 보지 말아야 될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테마야 당연히 챗GPT발 AI 테마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강력한 테마이고 완전히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발주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고 선발 대장주는 낙주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섹터 또한 마찬가지로 보되 아무래도 이슈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 조정이 있는 정도에서 후발 대장 몇 개만 잘 가는 모습 정도이고요. 그래도 기다려야 될 섹터이며 삼성 대 애플 고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이거는 노태곤 사장의 XR이 미래의 모바일 환경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퀄컴 그 다음에 구글과 협력해서 돌파를 하겠다. 예? 즉 애플과 한판 붙겠다. 저는 이걸로 느낌이 옵니다. 고래 싸움의 시작이다.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살이 찔 수도 있는 환경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큰 테마가 될 수 있는 섹터겠죠. 거기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양자암호, 원전 등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UAE 40조 발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의 발표와 뭐 2, 3월 중에 정부에서 원전 관련해서 조기 자금 집행에 대한 스케줄을 이미 짜놓은 상태죠. 그 규모가 2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쉽게 죽을 테마로는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 스케줄로 봐도 되며 원격 의료 및 AI까지 다 지켜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그 안에서 다 매매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또 자기의 자금의 성격에 맞춰서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뭐 AI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뭐 이런 강력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막 줄줄줄줄 흘러서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 없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거는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에서 내가 편승하지 못해서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그런 느낌 때문에, 즉 포모 현상을 갖고 그 종목을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조바심이 뇌동매매로 이어지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섹터는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한 번에 모든 게 갈 수가 없습니다. 순환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순환에 맞춰서 한 템포 늦춰야 될 섹터는 늦춰야 되고 지금 당장 따라 붙어야 될 섹터는 따라 붙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공부로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실전이 필요하고 적어도 내 돈을 넣어서 아픔을 겪어봐야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두드러 맞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그냥 내가 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배 가지고 뭐 돈을 날리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확 임팩트가 안 와요. 사람의 마음이 뭐 이 정도 그래 날릴 수도 있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내 자금이 들어가서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은 이게 사람이 이 공포도 보는 것이고요. 또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수익의 이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엄청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소 느끼는 체감과 경험이 우리가 그냥 하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여전히 저는 기회의 시장이 올해는 정말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조급하면 안 되는 게, 올해 시장은 분명히 박스권으로 갈 시장인데 어느 순간에는 또 시장이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확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은 천천히, 하락은 단 5일 만에 우리가 만들었던 한 달의 상승을 깨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딱 상승은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올라온 거는 하락이 뭐 5일이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 짧은 기간에 한 방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딱 우리가 균선 잡고 비중을, 내가 들어가는 비중, 현재 내가 물려 있다면은 그 종목군들은 뭐 안 팔더라도 배팅의 기준을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대폭 줄여가지고 리스크를 거기서 줄이는 게 지금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박스권이다, 큰 틀에서는. 자, 오늘은 뭐 불필요한 말들이 좀 많이 섞였던 것 같네요. 자, 이어서 AI 섹터. 금요일날 저도 오전 뭐 9시 반까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개를 쓰는데 메인 컴퓨터가 있어요. 모니터를 4대를 장착해 놓고 있는 메인 컴퓨터에 이 스파크가 터지면서 컴퓨터가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브 컴퓨터의 모니터를 가져다가 이제 본체로 연결을 하고 막 이렇게 시스템 연동하는데 한 30분 소요되고, 뭐 핸드폰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봐서 오전장은 좀 정신이 없이 좀 보냈었는데요. 일단 오전에 네이버 서치 GPT를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AI의 끝판왕이겠죠. 어찌됐든 네이버가 최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를 따라갈 우리나라 기업은 없을 것이니까요. 즉 왕자가 돌아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가 돌아오면서 네이버가 2대 주주로 있는 오브제니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알체라는 좀 오늘 뭐 따로 이제 스노우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서치 GPT와는 오브제니 긴밀한 연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K의 코난, KT의 KTCS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드디어 네이버의 수혜주가 나왔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오브제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될 것이고요. LG도 마찬가지로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AI는 기업과 연관된 종목의 상승폭은 상상을 추월하고, 그 후발주들은 그냥 뭐 조금 올라가는 정도다 정도 생각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서 조금씩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각각의 파트마다 새로운 대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 이상 탐지 관련된 모아 데이터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어제도 보안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라운 시큐리티를 종가에 좀 잡아서 지금도 좀 들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도 이쪽 섹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목요일 날 뭐 삼성에 이제 구글, 뭐 퀄컴 협력해서 XR 뭐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장 초반에 나왔다가 음봉 매집 성격으로 좀 끝났는데, 저도 이 부분은 음봉 매집이라고 간파를 하고 좀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는데요. 여기에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은 2월 27일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가
있습니다. WMC죠. 거기에서 또 XR, VR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이고 6월 달에도 나올 것이고 올 한 해 내내 나올 겁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한번 펴보고요. 2월 6일 금융위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하기로 한 STO 섹터도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좀 더 빠졌다가 이러한 발표 속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반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로의 소멸로도 갈 수도 있고 제로의 새로운 시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나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쪽 보고 있고 이후에 이 폐배터리 그 CMRA인가? 제가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무튼 이거 조만간 나옵니다. 상반기에 나올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자원을 유럽 내에서 조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폐배터리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폐배터리 쪽인데 유럽에 일단 공장이 있는 건 성일 하이텍이죠. 그래서 최근에 성일 하이텍이 좀 더 좋은 모습이고 조정이 나왔을 때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와 동반해서 뭐 세비킴도 같은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플페이 강했고요. 시간에서 캐지 모빌리언스인데 이것도 차트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끝나고 이제 제가 영상을 뭐 낙주 관련된 영상은 하나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올리게 되면 그거 참고해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수는 아까 봤고, 자 먼저 2차전지부터 하나하나 보죠. LG에너지 솔루션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간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 꺾어주고 가야 될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구간 꺾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1, 2등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강하게 이슈를 만들고 돌파는 못하는 모습 속에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강하게 수급을 동반해서 좀 올라오고 있죠.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1,600억을 들어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가 저는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신고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코프로의 이 지주사기 때문에 50% 할인율을 계산한다면 신고가 이후에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에코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자, 성일하이텍도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네,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서 올라왔고 하락의 깊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하락의 깊이가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지 그래도 1차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비캠은 보혜수 해제가 이제 어제 됐습니다. 금요일날 보혜세가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일단 이 종목도 눌렸을 때 조정 구간에서 한번 보는 거 적어도 60일 이평선을 바로 깨지만 않는다면 뭐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여기까지 좀 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AI 섹터 보죠. 자, 오브젠이라는 종목이랑 모아데이터 둘 다 원래 저희가 금요일날 종배 대상이었던 종목군들이었고요. 종배 대상이었던 종목군들이었고 시가부터 갭을 좀 높게 좀 뜨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시가 베팅도 이 라인에서는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아일랜드 갭의 자리였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이제 컴퓨터가 빠그러져서 핸드폰으로 아침에 눌렀다 올라갈 때 쭈룩 서서 매도하고 그 이후에는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좀 잘 가서 배가 아팠고 네이버에 대한 이슈를 사실 오후까지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주주인데 생각을 못했어요. 단순하게 시장에서 이 오브젠의 가치를 2천억으로 인정했다라는 것만 자꾸 머릿속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략을 못 해버린 게 좀 아쉽네요. 이런 건 상따로 좀 들어갔으면 저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고로 빠지더라도 한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밀렸다가 한 차례 더 시세 주고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데이터 이상 관련해서 모아 데이터를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모아 데이터는 이 앞에 이 거대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왜? 시가총액이 올라서 지금 1,000억을 넘었는데 이 구간에 들어온 돈이 많은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미 어제 시간외에서 한 번 사고 팔고 또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산 거 뭐 시가 올라올 때 위에서 팔고 빠질 때 쭈르륵 사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그냥 수익 잘 내고 나왔다. 뭐 계획대로 매매를 좀 해서 진행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정도 보면서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금요일날 뭐 이런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소프트 캠프라든지 후발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 안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다른 AI주는 어떻게 됐나요? 자, 네이버가 진출한다 라는 이슈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이 종목군들이 저는 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에 코난은 SKT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종목 중에 KTIS도 같이 이제 회원님들하고 종가 매수를 해서 좀 넘어왔었는데요. 매수가는 이제 한 3,490원 정도 된 상태에서 넘어왔다가 아침에 뭐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시가에 좀 걸어놓고 올라올 때 그냥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 저도 보면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런 AI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를 했는데 솔트웨어는 이것도 네이버인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과거에 아마 네이버였다라는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순간 올라오길래 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AI 섹터의 종목군들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봇 섹터 아니구나. AI 좀 더 보죠. 핀델도 이날 종가에 아주 흐름이 좋았죠. 흐름이 돌파 형태의 종가에서 흐름이 좋아서 시가가 너무 높게 떴어요. 시가가 너무 높게 떠서 그냥 시가에 매도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매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없고. 근데 핀델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음봉이 떨어지면 이 음봉을 깨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조심하고 이 음봉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더 관심 갖는 게 종목군들을 보기에는 항상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에 관련해서 MP라는 종목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MP는 목요일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의 이 2021년 언팩의 XR 기기 관련해서 참가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의 XR의 대장이 MP라는 거는 자명한 거고요. 이 구간에서 못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왜 좀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냐. 8,400원인데요. 8,300원대 들어갔네. 왜 높은 구간에 들어갔냐. 그 답은 15분봉에 있습니다. 쭉 펴보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떨어져 내려온 음봉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시가부터 깨고 내려온 이 음봉들이 있는데요. 주식에서는 양봉도 중요하지만 음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봉을 이 자리가 돌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슈가 있냐 없냐, 이슈가 있냐 없냐, 그 이슈가 동반됐냐 아니냐 라고 규결을 하고 XR, VR 테마에서 대장이냐 아니냐 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높은 구간이었어도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일단은 매매하고, 얘는 장 막판에까지 상한가를 바라보고 좀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이 위에 호가단이 9,000원 라운드 피규어에서 엄청난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거기서 대놓고 팔기 때문에 이번 타임은 좀 못 가겠다,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번 타임은 못 가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STO 종목군들 보죠. 보안주들은 여러 가지 보안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뭐 라운 시큐어, 그리고 뭐 과거 이제 한번 테마성으로 많이 가는 게 질환지교 시큐리티,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서 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를 잘 하고요. 뭐 K사인이라든지 이런 결제 쪽인데, 사실 결제 쪽은 별로고, 라온 시큐어가 삼성과 연관된 보안 회사죠. 삼성과 연관된 보안 회사이기 때문에 라온 시큐리티를 저희는 종배로 조금 같이 회원님들하고 잡아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놓고 움직였는데 장 막판에 당연히 얘는 거래가 잘 안되는 종목이니까 눌림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냥 눌림으로 원하는 구간에 잘 사서 좀 넘어갔고요. 장 막판에 이걸 좀 올려줬으면 좀 일부 안 팔았을 건데, 제가 또 굴타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동시호가 때 한 반을 줄이고 시간 외에 또 반을 좀 줄였습니다. 시간에 한 4시 30분 경에 일단은 반을 더 줄여서 수익은 챙겨놓고 한 4분의 1 물량만 좀 들고 가는데요. 이쪽도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갭 뜬 이후에 밀려버릴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답이 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바이오니아. 오랜만에 이 바이오니아는 탈모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탈모 잘 나오는 재료는 아닌데 캐파를 10배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재료죠. 큰 재료. 그래서 그 재료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짧게 먹었고요. 이 구간은 저항이라 더 이상 못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서 얘는 좀 그랬다, 아쉬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STO 관련해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제대로 못 올렸네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상한가 이후에 갭이 8% 떴고 무려 16%까지 올랐는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이겁니다. 뭐 8%대 매도가 돼서 뭐 수익률은 그래도 뭐 적당히 나왔는데, 이게 컴퓨터 문제로 매도를 시가에서만 했어도 꽤 많았을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이미 3% 이상 수익권에서 들고 왔었으니까, 3%권에서 수익권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 뭐 못 먹어도 10%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 좀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들고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뜨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요. 일단 STO 이슈가 붙으면 최근에 대장주로 올라왔던 종목이고, 눌림을 본다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에 눌림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밀리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라도 이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구간에 뭐 뚜렷하게 뭐 지지와 저항을 잡고 하기는 좀 모호한데, 일단 상한가에서 그래도 거래가 터진 거죠. 상한가에서 거래가 터졌으면, 많이 밀리면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들, 뭐 이런 자리들을 놓고 여기까지 밀리면 한 번 정도 봐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SK증권이라든지 뭐 더 이상 데이터가 안 나온다네요. 시간이 넘어서.
어, SK증권도 이 올라갔다가 좀 과하게 좀 밀리는데요. 과하게 밀리는데 얘네들도 올라가면 다 당겨가야 예고가 걸려 있는 상태죠. 근데 밀려도 뭐 지지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 소멸로 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밀리게 되면 아랫꼬리 정도는 달아줄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장중에 발표가 좀 안 나오고 좀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 눌림을 들어가서 발표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계획이고요.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많이 밀리면 많이 밀려 내려오면 그때 종목군들을 한번 보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봇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그 외의 종목군들은 너무 많아서 뭐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